현장 취재파이. 사투리 평화방송 보도국의 김정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죠? 네, 오늘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그 시점은 빠르면 올해 4월쯤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문가들은 올해 봄에서 여름 사이에 일본이 방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달에서 4달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근데 이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130만 톤에 달하는데요. 이 오염수엔 각종 방사성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핵발전소였잖아요, 후쿠시마. 네.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요.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정화돼서 배출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일본에서 개발한 다핵종 제거 설비는 삼중수소를 걸러내지 못할 뿐더러 또 오염수 누출 사고, 오작동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이 삼중수소가 걸러지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유전자 손상과 돌연 변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기형아 출산이라든가 장기적으로는 유전자 변형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탄소, 일사 같은 다량의 방사성 물질들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요 엄청난 파장이 생길 거란 겁니다. 유전자 손상, 돌연변이를 초래하는 물질이다라는 말만 들어도 상당히 무서운데요. 또 하나는 그렇죠. 바다에는 수많은 생명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패류를 그렇죠. 또 우리가 먹기도 해야 되고요. 네. 바다에서 서식하는 이 모든 종들이 위험을 받게 되는데 특히 한국인들은요 해조류, 어패류, 생선들 다 많이 먹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수산물들의 축적이 될 거고 그걸 먹은 인체 내부에서 피폭될 가능성도 높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수산물을 먹으려고 할까요? 안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아예 기피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산업자들도 생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들으면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정부 대응은 어떤 건가요? 우리 정부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무대응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네, 어이구. 당장 지금 올해 상반기 시점으로 닥친 일인데요.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서 지금 일본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대응단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의 답변 들어보시죠. 전체적으로 정부 대응에 실망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사실 정부의 태도는 한마디로 반관과 방조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제가 국감에서 지적을 하고 나니까 해수부가 작년 10월에 런던 의정서 당사국 회의에 가서 문제 제기를 소극적으로 한 것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네, 위성곤 의원이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최일선에 있는 정부 TF를 불러서 간담회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었다는 겁니다. 또 송기호 변호사도 해양수산부의 자료를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다. 답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답변 들어보시죠. 지금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 오염수가 방출됐을 때 그것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한국의 해양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차례 해양수산부에 그런 연구를 요구하고 그런 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만 해수부도 그런 우리의 국제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가 심각한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방조하거나 방관하고 있다. 네. 기본적인 자료조차 준비하지 않고 있다. 네.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정부는 감시 시스템은 확실하니까 마음대로 또 방류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 다만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해류가 바로 우리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미국 쪽으로 갔다가 수년이 지나서 돌아오는 구조인데 이 부분도 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위 의원이요. 우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반적으로 요새 발표되고 있는 해류 기간으로 따지면 최소가 6개월, 보통 2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2년 안에 우리나라로 돌아올 것이고 그것도 이제 누적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성 물질이 누적이 돼서 해양 생태계에 남게 되면 결국 피해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결국 해류 때문에 피해가 적은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건 아니란 생각이라는 지적입니다. 중국 칭화대학교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방출 3,600일 뒤면요. 태평양 전역이 오염수로 뒤덮인다고 합니다. 해류를 따라서 우리 동해와 남해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 오염수 방류 약 7개월 뒤면 제주도 해역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단 양 자체가요. 지금 방류하겠다는 게 130만 통이기 때문에 물론 네. 뭐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정부가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지금 시간이 별로 남진 않았지만 네. 어떤 대처를 하면 좋은지 전문가들에게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먼저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를 통해서 잠정 조치를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일본이 오염수의 농도 또 방류 총량과 같은 이 기본적인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저 오염수 저장 탱크가 포화 상태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균열 교수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에게 정보를 내놓으시오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한국 정부가 우리만의 자료를 만들고 이 시뮬레이션을 돌린 다음에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놓으시오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균열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답변 들어보시죠. 여태까지 미온적인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늑장 대응도 했었고 무조건 자료를 내놓으시오 하고 하면은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이 내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자신이 자료를 만들고 해류 지도를 만들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자 이렇게 될 것이니 그게 아니라는 반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놓으시오 했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세 번째로는요. 동아시아와 태평양 관련 국가들과 연대를 해서 일본 정부에 맞설 외교적인 해법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 또 대만, 북한, 또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함께 힘을 합쳐서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서균열 교수 얘기 들어보면 자료를 달라고 할 때도 네.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자료를 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있는 네. 정도로 무대응이라면 네. 이건 심각한데요. 근데 일본은 사실 다른 나라에게 자기 국민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거고 영향을 미치는데도 방출을 해야 되는 까닭은 뭐랍니까? 그러니까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방출을 하는 이유 왜 그러냐면요. 가장 싼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비용이군요. 네. 근데 또 방류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방류하는 대신에 인공호수 저수지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가 약 600만 톤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일본에 이런 인공호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돈이 더 많이 들겠죠. 또 깨끗한 물도 아닌데 물론 일본 정부는 이게 깨끗한 정화된 처리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서균열 교수는 지금 이 일본의 태도를 보면 그저 태평양을 일본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폐기물 집화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은 인류 여러 나라들의 공동의 자산이고 그렇죠. 함께하는 공간인데 자기네 앞마당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건데 자 비용 때문에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면 더더욱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도 문제지만 또 사실 여당이 국민의힘도 방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성권 의원이 이제 여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결의안 처리를 아직까지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답변 들어보시죠. 저희가 관련되어서 대응단을 구성하면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자라고 제안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는데 그 토론회도 국민의힘 보고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하자고. 그런데 여기에 거부를 했어요.
이제 시간이 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부랑 국회 또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은 곧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여당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냐 일본을 위해서 있냐라고 누가 물어봐도 글쎄 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정아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